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고 S&P 500도 뭐 0.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반등을 했어요.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9일 연속 상승을 해서 지금 930포인트대 중반까지 900에 안착한 해 만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000을 향해 이제 곧바로 어떻게 진군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코스피는 하루 이제 2600포인트를 안착을 하는 딱 그런 흐름이 나와서 또 두 지수 모두 좋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왔나? 그렇지 않고요.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과 그 다음에 일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해줬던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이게 바이오하고 2차 전지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매도에 완전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다.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 이유는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의 반도체도 이제 반등을 거의 뭐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이제 주가 추이를 이렇게 지수로 만든 거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쭉 빠졌죠, 최근에. 그런데 21선에 탁 걸쳤어요, 오늘. 그러면 21선보다 더 빠지면 이거는 이제 추락인데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아무래도 그 금리 이슈가 좀 시장에 부담을 좀 줬을 거라고 보는데, 또 실적이 최근에 너무 이제 좀 안 좋게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어제는 미국의 지수 자체가 좀 빠졌고, 그 지수가 빠졌다는 건 대형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건데, 테슬라가 어제 장중에 뭐 10% 넘게 빠지다가 9몇 퍼센트,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빠졌고, 뭐 시총 상위주 중에 오른 종목이 거의 없는 금융 에너지 정도, 금융과 에너지 정도, 다우존스 쪽에 이제 상장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올라갔을 뿐, 나스닥하고 S&P 500이 좀 망가졌어요. 특히 나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상승을 이끌어낸 우리 증시, 그리고 특히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상승했다, 주가가. 이거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와 2차 전지인데, 바이오는 너무 또 최근에 많이 눌렸다가 이제 반등할 만한 구간에 있다고 보지만, 2차 전지는 정말 강해서 어제 테슬라의 급락, 그 다음에 2차 전지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이제 좀 눌릴 수 있다는 그런 심리, 이런 것들이 지수를 좀 하락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장 초반에 수급이 좀 꼬이면서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어요. 특히 대형주들, 뭐 에코프로 BM, LNF는 좀 약했지만 그래도 저점에 비해서는 2% 이상 올라왔고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가 또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에코프로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또 기타 몇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홀딩스를 오늘 안 팔고 장 초반에 에코프로는 팔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2차 전지들도 비중을 일부 좀 줄였었는데, 오전장 뭐 장시 초가부터 막 팔았죠. 비중을 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끌어올려서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비중을 막 늘려 나가던 차에 에코프로도 이제 샀다가 또 팔았다가 하면서, 야, 이거 에코프로는, 저는 에코프로를 지난번에 이제 114만 원대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공격적으로 팔아서 사실 물량을 거의 안 가지고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장중에 뭐 10%씩 막 올라가는 걸 보고, 왜냐면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5%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게 뭐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뭘까요? 공매도거든요. 공매도가 숏스퀴즈가 나온 거예요. 공매도를 되갚는 행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아마 오늘 기사도 나왔고 제가 이제 공매도 안 그래도 그걸 체크를 좀 해봤더니 최근에 에코프로 BM의 공매도를 되갚는 이제 것으로 그 확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장중에 최근 급등세를 타고 이제 공매도들이 숏스퀴즈를 아마도 실행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좀 계산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그 흐름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상승, 비정상적인 급등이 갑자기 나왔던 겁니다. 야, 이게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다. 모멘텀들이 원체 좋긴 좋은데 그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누적 공매도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새로운 물량들이 또 들어오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매도가 들어오는 것보다 기존의 공매도가 되갚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공매도 숏스퀴즈가 굉장히 강하게 그것도 나오게 됐고,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새로운 공매도가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비중을 제가 최근에 계속 보여드렸지만 에코프로는 한 2, 3%대에 그치고 있고 공매도 비중이 새로 들어오는 비중이 뭐 많이 나올 때는 10% 이상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2%대, 3%대 이 정도 나오고 있고 공매도를 되갚는 양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상당히 그런 것들을 좀 훑어보고 지켜보고 그런 이제 좀 집중해서 했던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하나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과연 어디까지 밀릴까 그 새벽에 어디까지 밀릴까 계속 뭐 이렇게 보다가 21선에 걸치는 거 보고 오늘 장중에 이제 ETF를 약간 그 매수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반도체는요, 어떤 특정 종목을 딱 사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2차 전지는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게 선명하게 많이 보였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약간의 운을 또 곁들여서 LNF라든가 어저께 동아기업이라든가 오늘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렇게 매수를 뭐 많이 막 늘려놓는 종목들이 갑자기 그냥 막 터져서 매일 지금 한두 종목이 한 20%씩 막 올라가 주니까 한 10% 가까이씩 막 올라가 주니까 굉장히 그 푸근한 그런 한 주를 이번 주는 좀 보냈어요. 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라는 확실한 업종을 일단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내에 주도 업종 내에 주도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도주를 예를 들어 양극재다, 어떤 주제가 어제처럼 전고체다, 뭐 리사이클링이다, 이런 것들을 뭐 알고서 순환할 때 그 순환하는 종목들을 챙겨서 딱 살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세분화해서 이 테마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뭐 전공정, 후공정부터 장비, 소재 굉장히 뭐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딱 해놓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특정 업종 내에 뭐 이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가지 않고 주도 업종 몇 개가 막 빠르게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ETF 투자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이 반도체 ETF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ETF를 가지고 몇 달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이 날까요?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 넘는 종목도, 상승하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4%, 6%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고, 또 저도 오늘 2차 전지 그 ETF를 한 종목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 장중에. 또 반도체도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막 40%씩 올라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ETF 투자가 절대
이렇게 더디거나 좀 안,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비해서 훨씬 못하다, 수익률이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최근에 한 서너 달 사이에 그 ETF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괜찮은지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서 거의 뭐 ETF 전도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정적이고, 뭐 아주 그 분산 투자 효과가 좀 아주 확실하고 이렇거든요. 뭐 제가 ETF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이런 뭐 말씀을 드려도 저는 아무런 무슨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ETF는 특히 초보 투자자들,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거 2차전지 또 사도 되나? 뭐 반도체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뭔가 그 업종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 전체 종목을 비중대로 한번 나눠서 사볼까? 그 ETF만 쫙 펼쳐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 비중이 어느 ETF가 높은가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 막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어제 오늘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내렸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럼 바이오가 ETF 많거든요. 종류가. 종목 수가 되게 많아요. 뭐 바이오라고 이름 붙은 것도 있지만 헬스케어라고 이름 붙은 것도 있고 무슨 뭐 K 뭐 뉴딜 뭐 이런 것 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나는 이 종목이 좋아. 저 종목이 뭐 좀 이런저런 종목들 요런 내용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면 그 종목들을 비중을 좀 많이 담고 있는 그런 ETF를 지금도 안 늦었어요. 바이오는. 그러니까 바이오는 특정 어떤 종목을 사기에 부담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ETF로 산다. 그러면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그 ETF는 진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ETF 투자를 잘 모르겠다는 뭐 분들 아니면 특정 어떤 목적 의식이 특별히 이 종목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저점에 뭐 매수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데 좀 미숙하다면 그냥 ETF를 사는 게 굉장히 괜찮아요. 진짜로 정말 괜찮고 위험도는 상당히 낮추면서 수익은 또 높이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 정도라고 봐야 될까? ETF는 그렇다고 또 예를 들어 지금 2차 전지 업종에 ETF를 샀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를 산다. 뭐 최근에 반도체를 샀다. 이렇게 주도 업종을 미리 샀다 그러면 다 이 주도 업종들이 아닌 다른 업종의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도 수익을 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시장에서 상당히 괜찮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ETF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5종목이 올랐고요. 510종목이 빠졌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죠. 네, 0.37% 올랐고 코스피 100이 0.24% 올랐습니다. 대형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거죠. 코스닥은 470 종목이 올랐고 1063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32%가 올랐고 코스닥 150은 1.16. 그러니까 코스닥은 대형주, 소수의 대형주가 많이 올라간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약간 왜냐하면 금투가 샀기 때문에 기관이 29억 원 순매수였는데 금투가 좀 매수를 했고요. 저 같아도 저도 오늘 지금 사실은 코스피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장 초반에. 특히 동시호가 챙겨보면서 코스피 쪽의 종목들을 유심히 좀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고 코스피는 조금 눌려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업종이 잘 가더라도 코스피가 주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게 역시 그 코스피 종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게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이 완전히 맞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지금 오늘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를 잔뜩 들여다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칫 잘못했으면 코스닥의 상승 종목들을 완전히 놓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저 오늘 놓쳤어요. 코스닥 쪽에서는
저는 오늘 뭐 많이 갖고 있진 않았지만 에코프로도 이제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샀죠. LNF도 팔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코스닥 쪽에는 차라리 그냥 홀딩을 했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좀 매도를 하면서 제가 코스닥은 조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고 테슬라의 급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코스닥 2차 전지가 장 초반에 빠질 때 이거는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속도와 강도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갑자기 주가를 막 올렸죠. 오늘 낮에. 그게 공매도 숏 스퀴즈였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어떤 패턴을 계산하기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냥 그 특정 업종의 특정 종목들은 그냥 믿고 가져가는 게 맞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자꾸 하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코스닥은 그런 흐름이었고요. 개인만 샀는데 그랬어요. 그게 참 일반적인 흐름과는 좀 다르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현재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 아직은 뭐 한 3시간 정도는 남아있죠. 미국 개장까지. 약간 올라갈 것으로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1% 넘게 올라서 1283원대까지 올라왔고 국제유가도 0.48% 올라서 75달러대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기술주 실적 부진 및 금리 급등으로 원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1%대 하락했지만 중화권 증시 안정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의약품 중심의 매수폭 확대로 상승 전환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1%대 하락했지만 제약과 2차전지주 강세로 상승 전환. 그냥 바이오와 2차전지였죠. 특히 코스닥 2차전지 쪽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를 주도하면서 상승 전환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나스닥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지수가 개인들의 2차전지 소재주, 배터리 관련 대형주 매수로 상승 전환해서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오늘도 삼성전자가 일단 하락을 했죠. 그래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73,300원까지 밀렸고 장중에는 69,400원인가요? 아까 69,000원대 초반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지만 이제 그 반도체가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 이제 양쪽의 주봉을 비교해 보면 아마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아래 꼬리를 달고 쫙 끌어올려서 올라온 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더 빠지기 어려운 21선에 기대 있는 점, 뭐 이런 등등을 볼 때 반도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좀 저점에서 살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요 정도가 빠졌어요. 자,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9위로 바뀌었어요. 어제 8위였는데 포스코홀딩스가 10% 넘게 오르면서 8위로 올라왔고 시총을 비교해 보면은 4조 2천억 차이가 나거든요. 4조 2,900억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어제는 현대차가 더 많았거든요. 그 시총을 하루 만에 4조 넘게 벌려놨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5.6% 올라서 오늘은 이 두 종목에다가 LG에너지 솔루션 정도 2.3% 정도 요 정도가 코스피는 흐름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도 2차 전지가 주도한 거죠. 자, 코스닥을 보면 시총 1, 2, 3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 뭐 5%대 3%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마도 그런 착시 효과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도 포스코 DX가 시총 5위로 튀어올랐습니다. JYP엔터가 최근에 못 간 게 아닌데 포스코 DX가 뒤집어 버렸어요. 4조 7,500억 대 4조 7,100억으로 지금 JYP엔터가 조금 밀렸습니다. 시총 6위로. 빠진 종목 중에 HPSP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던 반도체가 빠졌죠. 지금 5% 넘게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SM도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철강금속 업종이 6%대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원래 오늘 아침에 TCC 스틸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좋은 흐름 괜찮은데 그러다가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이제 지켜볼 수는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됐었어요. 오늘 아침에 포스코홀딩스를 팔지 않았던 또 이유이기도 하고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 나쁘지 않은 흐름을 동시효과 때부터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일알루미늄이 11%대 오른 거 말고는 포스코홀딩스가 10%대, TCC 스틸이 9%대 제일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반면에 운수창고 업종, 어제 제일 좋았던 업종이 하락을 제일 크게 했는데 HMM이랑 국보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좋았죠. 아무래도 에코프로 5.54% 오른 에코프로 때문에 이렇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일반전기전자, 그 다음이 제약이었네요. 자, 그 반면에 반도체가 제일 안 좋았는데 오킨스전자, 한가, 더 코디 마이너스 10%대, ISC와 네오셈이 마이너스 8%대 이런 식으로 코스닥 반도체가 많이 안 좋았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 보면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16%대, 유한양행이 11%대 이런 대형주가 11%대 상승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개별 호재가 터져 나온 거죠. 삼진제약 10%대 올랐고 빠진 종목 유유제약 1루 경보제약, 유유제약 2UB 세 종목이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오스코텍이 22%대, 샤페론 17%대, PCL 9%대 올랐고요. 아스타 빠진 종목 아스타 마이너스 9%대, S바이오메딕 마이너스 5.36% 하락을 했네요. 대성미생물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 공매도는 1,455억 원이 늘었고 코스닥의 TK케미칼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HMM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에코프로 오늘 1.57% 공매도 비중이 정말 적었죠. 막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고요.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이마트, SD바이오센서, 코스맥스, 현대엘리베이, KTNG 순이었고 코스닥은 메일유업, 상상인,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평가정보,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테슬라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친 부분 오늘 일봉 보시면 개파락 출발해서 급락하면서 그냥 뭐 이동평균선 뭐 다 뚫고 그냥 하락을 해버렸고 장중에 마이너스 10%대까지 빠졌다가 일단 9%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왼쪽에 좀 매물대 쭉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가 속해 있는 매물대가 위에서 두 번째 진한 색깔로 나오죠. 자, 이 매물대의 하단까지 약간 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더 밀리지 않을까 했고 오늘 시간에도 한 1% 정도 추가 하락을 해서 매물대 바닥에 거의 다가왔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오늘 어떻게 될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속해 있는 이 매물대가 아주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매물대 바닥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까지 끝난 요 정도에서는 반등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한 1% 정도의 추가 하락 이후에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오늘 역시 개파락 이후 크게 빠지면서 파란색이 21선이거든요. 21선에 붙었다. 그러면은 자 6월에도 21선까지 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빠지면서 쌍바닥 만들면서 급등이 나왔죠. 자 지금 또 21선까지 왔고 이 21선이라는 게
5월에도 21선 부근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연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선 부근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니냐. 단기간에 뭐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흐름 오늘 밤에 나온다면 다음 주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는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주가 급등에 공매도 백기투항, 하루 만에 5천억 청산,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코스닥 시총 1, 2위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고평가 논란을 뚫고 주가 상승을 지속하자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자들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어땠나. 거래소 사이트 들어가면, 한국 거래소 사이트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이게 방송이 좀 조회수가 항상 한 900회 정도 나오나요? 1000회가 좀, 어쩌다 1000 좀 넘기도 하고, 작년인가? 제가 이 영상 처음 만들고 이럴 때는 막 15,000, 2만씩 나오다가 이제 재미가 좀 없나 봐요. 많이, 그 조회수랑 많이 줄었습니다. 이 한국 거래소 사이트 안에는 진짜 엄청난 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활용하고 있는 영상 만들면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거래소 사이트에서 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래소를 믿지 않고 거래소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뭘 활용합니까? 그리고 이게 증권사들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의 밑바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1차 가공한 리포트를 보기 전에 나는 내가 먼저 원 소스, 로우 데이터를 뭐 보겠다. 내가 직접 보고 좀 판단하겠다 싶은 분들은 한국 거래소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저거 눌러보면서 공부하시면 한 달 안에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찾아봤어요. 그럼 공매도 수량, 잔고 수량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7월 18일 기준으로, 아까 기사에 7월 18일 기준이라고 나온 건 이렇게 오늘로부터 3거래일 전에 체결된 것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 오늘 나온 겁니다. 111만 1618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루 전날 17일에 131만 주였죠. 그러면 무려 20만 주가 공매도 잔고가 청산이 된 거예요. 되갚은 거죠. 20만 주. 굉장히 크죠. 이게 6월 28일 한 달쯤 전에 6월 28일에 172만 주였는데 111만 주니까 최근 한 달도 아니고 한 3주 사이에 60만 주 넘게 청산이 됐어요. 공매도가. 그러면 왜 그랬을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랬고요. 아마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만약에 우리 지금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고 야, 이거 반토막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매도에 나섰다면 아마 증권사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해당 증권사가 너무 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과적으로 되게 잘못된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게 참 애매합니다. 물론 참고만 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늘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뭔가를 계산하고 뭘 들여다보고 뭐 사고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희망, 꿈, 욕심 이런 계산하기 어려운 가치들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생각보다 큰 공포심이라든가 우려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계산하기 어려운 가치들로 주가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하게 매도가 강하게 나온 종목들, 우리가 과매도 종목이라고 해서 과매도, 너무 과하게 그런 공포심이 반영돼 있다. 이거는 주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점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매수,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증권사들의 리포트나 이런 걸 계산할 때 실적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그런 실적이라든가 그 시장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략 알고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는 투자자의 마음, 투자자의 욕심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를 계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에는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의 주가 예측이. 왜냐? 대체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죠.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또 돈을 못 벌 건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실적을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이제 뭐 어떤 지표인 건데, 기준이 되는 건데, 거기에 그걸 바라보는 인간의 욕심이 지금 에코프로가 뭐 110 몇만 원 정도, 저 114만 원에 다 팔았지, 뭐 많이 팔았지만, 아니야, 이거 1000만 원 갈 거야. 주당 1000만 원 가는 종목도 우리나라에 나올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 1000만 원 가는 거죠. 사니까, 뭐 900만 원까지 올라도 아직 100만 원 더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면 1000만 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주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이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뭐 지난 분기에 돈을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게 반토막이 나야 돼. 이런 거는 사실상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업종의 대표 종목을 설명하기에 조금 구식 같은 그런 좀 올드한 느낌이 좀 있는 방식이죠. 사실 그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을 50만 원일 때, 70만 원일 때, 100만 원일 때 각각 똑같이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에 맞는 그런 이제 새로운 방식의 어떤 계산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원래 계산했던 것에서 그런 프리미엄을 좀 많이 넉넉히 주든가. 그거는 애널리스트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공매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공매도를 친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골탕 먹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은 7월 18일 날 429만 주. 근데 17일 날 보면 518만 주. 대략 얼마 정도 거의 90만 주 가까이. 그죠? 90만 주 정도 포지션이 청산이 됐어요. 하루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지금 최근에 공매도 청산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오스코텍, 유한양행, 뭐 한올바이오파마 등등 한미약품, ST팜, 삼천당제약 뭐 여기에 소개가 됐는데 유한양행 아까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 신약 후보 물질 레이저 티닙과 관련해서 큰 이벤트가 있다. 얀센이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이라고 하는 얀센의 신약 후보 물질을 병용해서 함께 사용을 해서 비소세포 폐암을 폐암에는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소세포 폐암보다 비소세포 폐암이 좀 더 치료하기가 어렵고 좀 더 작은 이제 어떤 먼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병을 하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 연구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어떤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얀센이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을 가지고 3상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곧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유한양행의 주가를 이 대형주를 11%씩 이렇게 끌어올린 거고요. 또 알테오젠 이제 이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유명한 항암제가 있죠. 지금 거의 뭐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항암제 시장에서 거의 최고로 꼽는 항암제죠. 머크사의 키트루다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내년 말쯤부터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고 또 ST팜도 뭐 관련해서 이제 뭐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의 또 삼바도 제4공장이 이제 내년 3분기부터 매출이 성장한다. 그러면 대충 한 6개월쯤 선반영한다고 치면 삼바도 바로 내년 접어들면서부터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 쪽에.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미리 좀 들썩거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오늘 12년 만에 현대차를 제쳤다는 소식도 이제 당연히 전해졌는데 2011년 3월 28일 이후에 처음으로 현대차를 시총에서 따돌렸다는 겁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보다도 어쩌면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임에는 분명하죠. 그룹의 사이즈라든가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뭐 양이라든가 뭐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광산을 직접 투자한다든가 이런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게 아마 반영이 될 거고 뭐 2030년까지 에코프로를 제치고 양극재 1위 업체로 발돋움할 거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보다도 한 40% 정도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거라고 2030년에 투자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그런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포스코 그룹주 특히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포스코도 퓨처엠도 요즘에 잘 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400만 주 넘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판 거 저희 오랜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눌렸습니다. 6만 9천 원대까지 갔다가 7만 300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자, 에코프로 BM은 외국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에코프로 BM 대장주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25만 주 넘는 이 매수량 안에는 공매도 숏스퀴즈가 펌이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주일 전에 27만 원대였는데 38만 1,500원까지 왔으니까 진짜 한 주 만에 10만 원이 넘게 올랐다. 야, 굉장한 거죠. 이 코스닥 대장주가. 에코프로 역시 외국인이 10만 주 넘게 샀고 6만 원이 올랐는데요. 주가가 이제 100만 원을 넘기다 보니까 뭐 조금만 올라도 한 5%만 올라도 이제 5만 몇천 원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뭐 조금 무리해서 갖고 있으면 만약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 하면 되게 큰 폭의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 아주 많은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포스코홀딩스를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개인만 샀어요. 외국인은 계속 많이 팔았고요. 기관도 팔았고요. 그런데 주가는 크게 올랐다. 그러면 개인들의 매수가 아주 뭐 강하게 이제 들어왔다는 건데 이게 끝까지 계속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또 약간의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뒷받침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셀트리온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900원이 올라온 상태고요. 헬스케어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강도는 셀트리온보다 더 좋았습니다. 2,100원이 올라서 6만 5천 원대에 바로 회복을 했네요. 위메이드는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 3만 8천 원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지금 7월 10일 37,850원 이후 최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14% 100원이 오른 7만 400원. 에코프로 BM 0.26% 1000원이 오른 38만 2,500원. 에코프로 0.17% 2,000원이 빠진 114만 1,000원. 포스코 홀딩스 1.45% 8,000원이 오른 55만 9,000원. 셀트리온 보합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3% 200원이 빠진 6만 5,600원. 위메이드 0.26% 100원이 빠진 37,900원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봉 차트를 제가 조금 길게 이제 1년치 일봉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방식 제가 가장 뭐 여러 가지 방식 저도 또 여러 가지 뭐 방식도 있고 그냥 감으로 매매하기도 하고 하는데 매수를 할 종목을 찾을 때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골라내는 방식 제가 이 방식으로 보면서 좀 동그라미 친 구간들이 매수 타이밍이고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건 지금 현재 주가인데요. 초록색 60일선 바닥 밑으로 뚫고 내려갔다가 반등해서 60일선에 기댔죠. 여기도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 60일선 바닥에서 60일선 지지를 확인한 순간, 그러면 주가는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죠. 하락세에서. 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으로 이제 왔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에코프로 BM도 같은 방식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매수 기회가 지난 1년 동안에 찾아왔던 거고, 가장 최근에는 25만 원대, 24만 원대였네요. 그쵸? 6월 말에 매수 기회가 있었던 거고, 이때 매수를 했으면 24만 원에 매수해서 지금 38만 원까지 왔으니까 50% 넘게 60% 정도의 수익을 한 3주 만에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최근 1년치를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고, 마지막 매수 기회, 5번째 매수 기회가 5월에 있었는데, 이때 60만 원 밑에 50만 원에 걸쳐 있었죠. 제가 50만 원에 매수했다고 할 때 바로 이 방식으로 매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매수했어요. 70만 원에도 매수를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50만 원에 매수를 한 거를 114만 원, 50만 원, 70만 원에 매수했던 거를 114만 원에 결국은 이제 왕창 매도를 한 상태인데, 지금 결국 매도 신호 역시 최근에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조금 주저앉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되는 상황에 테슬라 급락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매도를 추가로 했던 건데, 결국에 이걸 바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은, 이건 굉장히 정말 뭔가 다급하거나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게 에코프로의 주가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상식적으로 뭐 이해할 수 있는, 뭐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두 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던 거고, 빨간색 동그라미를 길게 그려놓은 거는 RSI와 스토캐스틱을 같이 충족시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게 작년 8월이었는데 이때 21만 원이었어요. 지금 55만 원이니까 이때 매수를 했다면 55만 원까지 뭐 계속 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가장 최근의 매수 타이밍은 5월 중순에 있었고, 이때가 35만 원 정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매수했어도 두 달 만에 한 7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셀트리온도 8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제가 강력한 게 매수를 기회로 보는 RSI까지 충족시키는 그런 구간이 동그라미 3번, 빨간색 동그라미 천원 3번이고요. 최근에 이 매수 기회가 한번 찾아왔죠. 셀트리온이 14만 원대까지 밀렸을 때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6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고, 그 중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거 2번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어요, 이런 매수 기회가. 그래서 아직 뭐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은 그런 구간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에 481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 폭을 좁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짓눌리는 그런 느낌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481선을 뚫을 때는 이제는 뭐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위메이드는 하나, 둘, 셋, 넷, 5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는데, 크게 최근에도 있었죠. 지난달 말에, 6월 말에. 그런데 뭐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눌리는 그런 상황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21선에 계속 눌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매수 신호를 그대로 볼 필요는 없다. 물론 뭐 저도 이걸 보고 유메이드를 사지는 않았을 거고, 뭐 실제로 사지 않았으니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보조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 분위기와 그다음에 국가 경제 전반, 그다음에 세계 경제 흐름, 미국 증시, 또 업종별 어떤 상황, 그런 거 다 같이 봐야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죠. 뭐 금리 동향 이런 거 훨씬 중요하죠. 훨씬 개별 종목의 이슈들보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고 시장이 좋을 때 개별 종목을 들여다보고 뭐 비중을 늘리고 하는 거지, 시장이 부서지고 무너질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종 자체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위메이드 자체의 모멘텀이 큰 그 위믹스 생태계라고 하는 모멘텀이 사라지는 그런, 뭐 사라졌다기보다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주목을 못 받는 그런 구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도 뭐 40, 뭐 60포인트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 아직은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미국 나스닥 개장하려면 2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다우존스가 44포인트 좀 높아졌네요. 그리고 S&P 500이 11.75 역시 조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나스닥이 70.5 약간 더 높아졌네요. 지금 미국은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좀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는, 키워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상승 반전을 한다면 다음 주에 우리 증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